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우리 왈가왈부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수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나 기본적인 이런 정치 지식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서요, 지금은. 그래서 보수의 품격에 대한 이런 복잡한 이론은 피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북에서도 그렇게 배워줍니다. 보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에서도 같을 겁니다. 평가야 남이나 북이나 같겠죠. 우리 김구 선생님도 아시죠? 김구 선생님을 보수 우파라고 지칭하는데 의견 있는 분들은 이 남에도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북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신보다 민족의 운명을 제일 먼저 생각한 참된 민족주의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이시고 민족주의자이신 김구 선생님은 민족이 둘로 갈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자 김일성 주석이 제의한 남북 제2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남북 연석회의 날짜가 돌아오는데요. 이제 4월에 우리 보통 4월 연석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그 연석회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게 건너뛰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통일 없이 독립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통일 없이 독립 없다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해 와보니 통일을 말하는 순간이면 보수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종북 또 혹은 빨갱이라고 이렇게 매도되고 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보수의 대표적 인물이시죠, 김구 선생님은. 근데 그 보수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신 김구 선생님이 통일 없이 독립이 없다. 이걸 신념으로 삼고 계셨는데도 통일말만 나오면 종북 또는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그것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 우리 남과 북은 삼국 시기부터 한민족이라고 말했고 고려 시기부터는 같은 국가에서 살아왔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반만년의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이제는 헤어져서 산지 75년입니다. 75년. 통일 없이는 독립이 없다시던 김구 선생님이 저 하늘에서 75년 동안 갈라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통일을 말하면 종북 또는 빨갱이로 매도되는 우리 사회의 이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지겠습니까? 저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 또는 종북으로 몰아서 이렇게 매도되니까 누가 통일을 말하고 언제 통일을 이루가겠습니까? 나라의 민족이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김구 선생님은 단호하게 남북연석회에 참가하셔서 통일의 길을 모셔가셨거든요. 저는 보수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김구 선생님의 신념처럼 통일 없이 독립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김구 선생님의 이 신념이 보수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 얼마 전에 이 국우 이런 탈북자들이죠. 몇몇 탈북자들이 남북통일당이라는 이런 정당을 조직해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를 냈는데 그 당이 강령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북통일당은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글쎄, 이승만의 정신을 읽는다고 했으면 남북통일당이 창당에 참가한 그런 탈북자들의 행태를 볼 때
이승만이 정신을 잃는다고 했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정신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을 한 높이 한 자리에 놓는다는 것, 이건 김구 선생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현재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한 태영호 후보도 참가했었습니다. 일제시기에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안중근, 오동진, 윤봉길 열사 이런 보수 우파의 또 제일 큰 어르신 이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도 수많은 또 이 반일애국 지사들이 일제를 반대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죠. 자신이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면서 가정도 다 돌보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수 우파에 쓰던 이런 분들이 가정도 돌보지 않으시고 민족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친일 정치인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일 정치인들을. 보수의 어르신들은 일제를 반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찬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수 우파는 공산주의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던 사람들, 그리고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보수 우파가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전에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항장엽 전 노동당 비서 있죠. 그 사람도 보수의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한 나날을 누리셨죠. 그 사람은 망명한 지 4년 만에, 그게 아마 한 2001년 7월쯤 된답니다. 그때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망명을 하겠던 겁니다. 재망명. 왜 그랬는지 압니까? 재망명해서 망명정부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또 해외에 나가서 또 하나의 정부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 해외에 나가서 망명정부를 세워가지고 난가복을 다 까겠다는 거겠죠. 자기들이 정통성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 권력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남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그 보수의 텃밭에 바로 주체사상을 해외에 나가서 선전하던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사태를 놓고 어떤 분들은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인 게 아니고 우리 왈가왈부의 유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저 강남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리순신 장군님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저 강남갑에 나와도 강남갑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찍을 거라고. 이 현실이 참 서글프죠.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보수화를 넘어서 친일파가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한 보수의 큰 어르신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모든 유권자분들이 보수의 대표적 인물인 이 김구 선생님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런 정당과 후보를 찍어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내셔서 저희 왈가 알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